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호스퍼 2022-2023 시즌 마지막 남은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4위권에 들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인데요. 정식 감독 선임에 실패했고 여러가지 많은 혼잡한 상황 속에서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결과가 앞으로 잔여 시즌 토트넘의 구단 운영 행보, 특히 파라티치 디렉터까지 직무 정지가 된 가운데 새로운 정식 감독을 빠르게 선임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이어지는 감독 경질 사태로 인해 토트넘의 감독 선임에도 큰 변수가 생기고 있거든요. 에버튼과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에버튼전 어떻게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고요. 에버튼의 홈 경기장인 구디슨 파크에서 열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남기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끝났어요. 4위권 경쟁팀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빠르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던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의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승점 42점,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어도 승점 차이가 7점까지 벌어지면서 리버풀이 4위를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 아직 경기를 치러야 되지만 5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버튼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 4위 간 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뉴캐슬이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50점이 됐어요. 승점 50점으로 토트넘을 제치고 올라가서 현재 이제 3위까지 올라갔고, 맨유가 같은 승점 50점이지만 골득실 차 열세로 4위가 된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과 뉴캐슬, 맨유 사이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에버튼을 이길 경우에는 승점 52점이 되면서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뉴캐슬과 맨유가 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를 아직 덜 했기 때문에 그 잔여 경기를 치를 경우엔 다시 또 토트넘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긴 해도, 그래도 토트넘이 3위로 올라가서 순위 경쟁에서 이제 심리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에버튼과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해요. 다만 토트넘이 에버튼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총 2경기를 더 하고도 이 팀들보다 승점이 낮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회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보니까 토트넘은 에버튼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도 추격자로서 6, 7위권에 와 있는데 이 팀이 3대3으로 비기면서 토트넘과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이번에 사실 에버튼을 이기지 못한다면 브라이튼의 추격도 당할 수 있다. 브라이튼은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는데 이 에버튼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3경기까지도 덜한 상태에서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에버튼전을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 경기가 스텔린이 임시감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에버튼과 토트넘의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흥미로운 게 최근 6경기의 결과가 정확히 같습니다. 순위는 토트넘이 5위고 에버튼이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러 있지만 션 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6경기 기록이 어떠냐면 2승 2무 2패로 조금 이제 팽팽한 균형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긴 경기, 진 경기, 비긴 경기의 타이밍이 똑같아요. 토트넘은 첼시를 이긴 이후 셰필드, 울버햄튼의 연패를 당하고 AC 밀란과 비긴 이후 노팅엄 포레스트 이기고 사우스햄튼과 비겼는데, 에버튼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1대0을 승리한 이후 에스턴 빌라, 아스널에 연패를 당했어요. 또 무득점으로 연패를 당했죠.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비기고 브렌트포드 이기고 마지막 경기인 첼시전을 이제 비겼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3경기가 어떤 점이 중요하느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노팅엄을 이긴 것, 그 경기는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하위인 사우스햄튼과 비긴 거잖아요. 반면 에버튼은 물론 부진하다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첼시와 비긴 것이고, 또 7위에 올라있는 브렌트포드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똑같지만 상대한 팀들의 전력이나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에버튼의 기세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게 양팀이 굉장히 팽팽해요. 순위 차는 크다고 말씀드렸지만 최근 맞대결 기록으로 보더라도 6경기 2승 2무 2패로 동일한데요. 그래도 토트넘이 최근엔 에버튼을 상대로 강했다. 우선 최근 2경기 대결이 물론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긴 했지만 5대0, 2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그전 에버튼 원정 2경기도 무승부였거든요. 즉 토트넘이 최근 4번의 에버튼전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제 2021년 2월달에 있었던 FA컵 경기, 안첼로티 감독이 있었을 때 에버튼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도움 해트트릭을 했던 그 경기에서 5대4로 에버튼이 이겼던 경기가 이제 에버튼이 이겼던 그런 경기고, 2021
2020-2021 시즌에 이제 개막전에서 토트넘이 에버튼과 홈 경기에서 0대1로 졌던 바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즉 최근에는 분명히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좀 우세했던 경기들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경기 당일의 컨디션이에요. 결장 선수, 어떤 선수들이 빠지느냐를 봤을 때는 부상 이탈은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을 토트넘에 내준 가운데 칼버트 루인까지도 이번 경기 부상으로 뛸 수 없다 보니까 진짜 9번이 없어요. 게다가 가짜 9번 역할을 잘해줬던 앤서니 고든도 1월 이적 시장에 또 뉴캐슬로 이적을 했고 또 그 대체 선수로서 영입하려고 했던 아르나우트 단주마 선수도 토트넘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격 보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측면과 전방을 오갈 수 있는 공격수 타운젠드까지 부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격의 이탈이 조금 눈에 띕니다. 반면 토트넘은 측면 자원의 이탈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벤탄쿠르와 비스마가 이미 시즌 아웃 판정을 거의 받은 가운데 오른쪽 윙백인 로얄도 사실상 시즌 아웃, 왼쪽 윙백인 벤 데이비스도 뭐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고 세세뇽도 회복하지 못했는데 페리시까지도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물론 페리시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 뛸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좌우 측면에 좀 힘이 떨어졌다. 여기에다가 친정팀과의 경기를 히샬리송이 뛰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는데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그 A매치 기간에 이제 브라질 대표팀에 가지 못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재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상태가 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가 히샬리송이 심각한 부상은 피했지만 에버튼과의 경기를 뛰기는 어렵고 이어질 이제 브라이튼과의 그 4월 8일 경기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예상 명단은 그렇기 때문에 손케쿨 트리오가 공격을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이 이제 보시는 대로 손케쿨 트리오가 공격을 구성하고 콘테 감독이 떠났지만 스텔리니 감독도 같은 기조로도 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크게 줄 수가 없는 데다가 선수 자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줄 수가 없다. 만약에 포백을 시도한다면 레프트백으로 벤 데이비스가 꼭 필요한데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는 빠져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윙백으로서 유일하게 뛸 수 있는 페리시와 포로를 쓴다면 3백을 쓸 수밖에 없고 미드필드 라인도 아시다시피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나올 수밖에 없고 3백도 많은 선수들이 또 빠져있기 때문에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가 뛸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 변화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토트넘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골키퍼로 포스터가 나올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 4-5-1 대형으로 확실한 수비에다가 빠른 그레이를 통한 역습 축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에버튼이 라인을 내린다면 토트넘이 이걸 공략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도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소개하면서 벤 데이비스와 라이언 세세뇽이 이제 재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는 뛸 수가 없다. 벤탄쿠르, 히샬리송, 로얄, 비수마까지 다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일한 명단을 예상하면서 이제 그래도 그 A매치 기간에 연습 경기를 45분 뛴 것으로 알려진 주장 위고 요리스가 뛸 수도 있다. 선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경기 감각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포스터가 꾸준히 경기를 하면서 많이 또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포스터가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스텔리니 감독은 분명히 콘테 감독과는 다르게 선수단을 운영했고 특히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그 스텔리니 감독과 함께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내면서 좀 경기력에 변화를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스텔리니 감독도 다른 전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수가 같아도 그 선수의 동선이나 위치나 이제 플레이 패턴을 다르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라이언 메이슨 코치는 분명히 본인이 중앙 미드필드 출신으로서 미드필드를 강화한 축구 또 상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축구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에릭 다이어를 3백의 중앙으로 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좀 기용을 했었다. 그래서 3백을 쓰더라도 랑글레와 로메로가 뒤를 커버해주고 다이어가 올라가서 호이비에라 스킵의 뒤를 커버해서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케인 선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를 전방으로 올리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공미 역할을 하게 했던 그런 패턴 플레이가 스텔리니와 메이슨이 팀을 지휘했을 때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이아몬드 다사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케인, 다이어가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호이비에라 스킵이 메잘라가 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첼시와의 경기를 이길 때 스텔리니 감독이 스킵을 이렇게 높이 올려서 슈팅해서 골을 넣게 했던 역할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페리시와 손흥민의 동선 정리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케인이 내려온 중앙 공격수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커버하게 되니까 겹치지 않고 페리시가 사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플레이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케인이 뒤로 빠진다면 크로스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컷백도 줄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델 패스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오른쪽에 이제 쿠루세프스키와 포로 같은 경우도 쿠루세프스키가 이제 10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측면 윙백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포로가 오히려 쿠루세프스키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차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발한 스위칭,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플레이를 통해서 스텔리니 감독이 자신만의 색깔을 같은 선수들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수비 부담이라든지 미들 부담을 덜고 골을 넣는 역할에 집중해서 에버튼과의 경기 해결사가 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토트넘이 워낙에 좀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 예측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저희가 이제 포포트의 김한 기자와 소개해드릴 때도 BBC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오히려 에버튼의 승리를 예상했고 후스쿼드닷컴조차도 1대1 무승부를 전망했거든요. 그나마 토트넘이 비길 수 있다는 점의 근거로는 2012
2012년 이후에 에버튼 원정에서 토트넘이 리그 대결에서 있어서는 에버튼을 상대로 지지 않고 있다. 거의 뭐 이제 10년 넘게 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에버튼도 최근 3경기 연속 무패인데다가 또 최근 홈 4경기 중에 3경기를 승리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무승부일 것이지 이기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도 런던 지역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감독 교체 효과를 좀 기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독이 바뀔 경우에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각성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게다가 스텔리니 감독이 콘테 감독이 있을 때도 대행으로 했던, 본인이 지휘했던 경기에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에버튼이 특히나 득점력이 부족한데 토트넘의 약점이 수비력이잖아요. 수비력의 문제가 조금 더 커버될 수 있다. 한 골 정도밖에 안 내줄 수 있다. 다만 공격력은 토트넘의 강점이고 손흥민, 케인을 제대로만 쓴다면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으니까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을 보더라도 홈팀 에버튼의 승리 배당률이 3.38배로 나오고 있으니까 무승부 3.33배, 요 기록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정팀인 토트넘 승리 배당이 2.23배로 그래도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앞서서 저희가 일정이라든지 순위표를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특히 패배한다면은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희망이 사실상 굉장히 사라집니다. 산술적인 가능성은 남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스텔리니 감독 체제를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바로 팀을 변화를 줄 수 있고 끌어올릴 수 있는 정식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데, 에버튼전이 끝나고 나면 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토트넘의 이제 정식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한 그 베팅 항목이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브렌단 로저스가 그 가장 낮은 배당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바로 지난 주말 레스터시티가 또 한 번 패배를 하면서 경질이 됐고, 로저스가 또 토트넘에 이전에 연결됐던 감독이다 보니까 급부상을 했어요.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2위, 첼시에서 막 경질됐던 그레온 포터 감독까지 3위가 됐습니다. 최근에 경질된 2명의 감독이 토트넘 부임 가능성이 높은 3명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물러난 율리안 나겔스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포터를 경질한 첼시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페에노르트의 아르네 슬로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페에노르트에서 올 시즌을 다 맞춰야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 되고 있고, 브라이튼의 데체르비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스텔리니가 아예 정식 감독이 될 것이다라는 항목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풀러의 마르코 슈바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프랭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에 의하면, 또 본인의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는 올 시즌에는 그 브렌트포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즌 중에 떠날 가능성을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차단을 했어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브렌트포드의 좀 동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올 가능성은 거의 좀 희박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데체르비 역시 사실은 이제 브라이튼에서 올 시즌에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는 이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보니까, 만약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경기에 지고 스텔리니 체제로 더 가기가 어렵다,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데체르비라든지 프랭크라든지 실바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토트넘이 시즌 중에 정식 감독을 선임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무직 상태인 감독밖에 데려올 수가 없는데요. 레스터시티에서 떠난 브렌단 로저스, 그리고 첼시를 떠난 포터 감독, 이 2명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저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1무 6패라는 엄청난 부진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브렌트포드와 비기면서 조금 반등하는 듯 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도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파트릭 비에라 감독을 경질했잖아요.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를 하면서 이제 경질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토트넘과의 경기 4대1로 크게 이긴 경기 이후 내리막길이에요. 그 전까지 3연승을 또 FA컵 포함해서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듯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진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팀의 운영상의 문제와도 겹쳐있잖아요. 그래도 토트넘을 이겼고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보였던 그 로저스 감독이고, 전반기 때도 2대6으로 토트넘에 참패를 당했지만 그 역전패를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경기 운영이 또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 또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했다는 점에서 로저스 감독은 충분히 토트넘과 연결될 수가 있다. 게다가 로저스가 이제 레스터시티를 챔스권으로 끌어올렸던 때라든지, 또 리버풀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그런 축구 스타일이라든지 스완지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포체티노의 후임으로 로저스를 원했었고 접촉도 했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점 분명히 로저스가 꺾이긴 했지만 로저스의 능력 자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로저스 감독에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포터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이튼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면서 첼시에 부임하기 전에는 토트넘의 차기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꺾였죠. 굉장히 극심한 부진을 겪었는데, 토트넘이 역사적으로도 첼시에서 감독을 했었고 첼시에서 한번 무너졌던 감독들을 데려와서 또 잘 또 활용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투엘 감독을 놓치게 됐지만 포터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이끌면서 토트넘과 맞대결에서 3승 4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뭐 4패가 있긴 하더라도 또 브라이튼이 의미 있는 승리들을 걸었고,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에 콘테 감독을 좀 고전하게 만들었던 1대0 승리를 토트넘 원정에서 거둘 때도 이 포터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적인 능력이 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최근에 있었던 런던 더비 첼시 감독으로서 치렀던 토트넘과 경기는 완패를 당하면서 포터 감독
감독이 그냥 굴욕을 맛봤지만 포터 감독이 여전히 젊은 감독이고 또 잉글랜드 국적의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레비 회장이 조금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일 수 있다. 게다가 젊은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형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포터 감독은 충분히 또 이제 토트넘이 시즌 중에 감독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토트넘은 좀 더 이름값 있는 감독들과 접촉을 했고 원했지만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토트넘의 투자 가능성이라든지 레비 회장의 운영이라든지 뭐 파라티치 디렉터의 거취라든지 많은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 감독직을 많은 그런 감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보도들이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기에 있는 감독, 당장 명예회복이 필요한 감독들 정도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포체티노 감독까지도 본인의 신정팀이자 애정이 있는 토트넘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막 경질된 로저스와 포터가 오히려 토트넘의 좀 유력한 정식 감독이 시즌 중에 선임한다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들은 토트넘이 에버튼을 이기지 못할 경우의 상황이에요. 만약 스텔리니 감독 체제에서, 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 에버튼을 꺾고 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인다면 스텔리니 감독 체제로 쭉 가고 아예 스텔리니 감독으로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토트넘의 올 시즌 감독 거치, 감독을 정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에버튼과의 경기입니다. 과연 에버튼전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어떤 축구, 어떤 내용으로 에버튼과의 경기를 펼칠지 경기 지켜보고 이후 상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